교재는 150페이지 보시면은요. 원가에게 이쪽을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세무 합격하시려면.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론에서 5문항 나옵니다. 전산 회계는 몇 개였었죠? 4개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늘었는데 범위가 가장 좁아요. 그래서 목표는 5개 다 맞는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몇 개 맞느냐가 좀 나누어지긴 할 거예요. 왜냐면 세법 쪽이 어려운 게 쉬울 때는 5개 다 맞출 수도 있는데 부가세 3개랑 소득세 2개 나오거든요. 근데 어렵게 나오면은 5개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워낙에 높낮이가 좀 심한 쪽이 세법 쪽이라. 그리고 재무회계는 5개 중에서 한 3개 정도 제일 많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몇 개 맞느냐가 좀 이론 개수에 영향이 좀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도 추가되는 거는 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것 빼놓고는 전산회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추가가 아니고 문제가 좀 다른 내용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따로 볼 겁니다. 그래서 원가는 몇 가지로 되어 있죠? 3가지.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죠. 그래서 원가회계는 교재 내용이 저기랑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특별히 추가할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나누어지시죠. 그 다음에 원가 행태는 변동비도 있고 무슨 비도 있어요? 고정비도 있어요. 그래서 총변동비는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 다음에 준변동비는 혼합 원가라고 해서 변동도 있고 고정도 있죠. 무슨 요금 나오면은요? 기본요금.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인데 무슨 형이요? 계단형. 그래서 전산회계 때는 요 위에 게 많이 나왔죠. 전산 세무는 이 밑에 게 종종 나와요.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어보는 내용은 큰 틀은 똑같은데 이제 어느 쪽을 조금 더 내냐 조금 덜 내냐 그 차이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우리 기초원가 또는 무슨 원가 있었죠? 기본원가 있었죠. 그래서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무슨 원가요? 전환원가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참고하시고.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0페이지는 우리 원가에게는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예, 내부 정보.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이런 거 나옵니다. 근데 쉽게 나오면이다 보니까 자주는 안 나올 뿐이지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이번에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자격증 시험의 단점이 어느 파트에서 몇 문제 이게 없잖아요. 정확하게 큰 틀만 있지. 그냥 재무회계에서 몇 개, 원가회계에서 몇 개 이렇게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어느 파트에서 몇 개 그러면 그쪽 파트만 많이 나오는 파트 위주로 보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시험 자체가. 다음에 다음
다음 것도 보시면 교재는 152페이지. 그래서 152페이지 보시면 원가 항목과 비원가 항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항목하고 무슨 항목이요? 원가 항목하고 비원가 항목. 그래서 원가 항목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원가 관련된 거, 제조 원가 얘기하는 거고, 비원가 항목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요거는 원가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비자가 아닐 비자잖아요. 그래서 원가하고 관련 없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뭐 원가의 분류야 우리 잘 알고 있으니까 원가는 세 가지잖아요.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재료 원가하고 노무 원가하고 제조 경비, 그 다음에 추적 가능성도 두 가지죠. 직접비하고 뭐요? 간접비. 거기 153페이지에 있어요. 그 다음에 154페이지 넘어오시고, 또 154페이지 보시면 실제 원가, 정상 원가, 표준 원가라고 있는데 요게 좀 중요해요. 실제 원가하고 정상 원가. 그 정상 원가를 예정 원가라고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많이 하죠. 실제가 기준이라고요, 정상이 기준이라고요. 실제. 그래서 실제하고 예정 나오는 게 있어요. 하나 추가되는 거. 그거는 이제 계산 문제 풀면서 볼 건데, 항상 기준은 누구라고요? 실제가 기준입니다. 그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라고 있는데요.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분이 통제하는 거예요. 경영자가. 누가 통제하는 거라고요? 경영자가. 그래서 경영자가 통제 가능하다 그러면 통제 가능 원가가 되는 거고, 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통제 불능 원가 되는데, 이 통제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경영자, 사장님이 하는 겁니다. 또 대부분 통제 가능 원가는 요쪽이 많아요. 직접비 쪽이. 그래서 재료비나 노무비. 요쪽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재료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국산이 비싸. 수입으로 바꿀까? 그러면 재료비가 떨어질 수도 있죠. 맞죠? 노무비, 인건비도 사장님이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연봉 협상해. 근데 앉을 때마다 힘들대. 아니면 일 열심히 했으니까 올려주겠대. 아니면 회사가 지금 위태위태해. 그래서 줄이겠대.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통제 불능 원가는 대부분 간접비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거는 보험료나 임차료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통제 불능 원가입니다. 사장님이 보험료 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험료라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땡깡 부린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거나 늘어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이건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회사 다닐 때 그분이 좀 능력자긴 했는데 세금은 줄일 수 있더라고요. 땡깡 부리면.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차를 팔아야 되는데 화물차를 팔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회사차는 5년 되면은 대부분 팔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저 사람 쓰기 때문에 5년 지나면 이제 잔고장이 심해진대요. 예. 그래도 참고로 감가상각할 때 차량 운반군 대부분 5년이 많아요. 회사 차량은. 근데 이게 뭐 100% 많지는 않지만 그런 케이스들이 많대요. 그래서 5년 돼갖고 차를 팔라 그랬는데 안 낸 세금이 한 200 정도 됐거든요. 예. 세금 안 내면 못 팔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분이 자기한테 맡기래요. 예.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그러더니 100만 원으로 줄여왔어요. 예. 그러니까 범칙금이나 그런 거였죠. 예. 교통 위반. 예. 어떻게 했어요? 그랬고 물어봤는데 뭐 본인 말로는 가서 땡깡도 부리고 욕도 하고 뭐 그랬대요. 예. 그래갖고 줄여주면 낸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래도 그분 50만 원 받아갔어요. 줄인 거에 반 떼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줄여와갖고 50만 원 받았죠.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근데 요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보험회사가 갖고 땡깡 부린다고 보험료 줄여줘요? 아니죠. 예, 집주인한테 가갖고 뭐 한다고 월세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특이 케이스야 뭐 깎아주시는 분들도 일부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조업도 관련성이야 너무 많이 봤으니까 155페이지 전략수립. 요 전략수립 목적을 간혹가다 시험에서는 의사결정 방법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은 전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전략을 만들 때에 관련이 있으면은 무슨 원가가 되는 거예요? 관련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액 원가는 말 그대로 차이 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5,000원하고 10,000원이 있으니까 차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5,000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요거죠. 차액 원가가 아니고 무슨 원가요? 매몰 원가. 매몰 원가는 이미 발생한 거. 언제 거요? 옛날 거. 과거의 원가. 그래서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쓸모없는 거니까. 예.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 관련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기회원가 또는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보면 두 가지 이상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는 경우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뭐 한 거예요? 큰 거. 근데 최근 시험 문제는 뭐 평균치, 예전에는 작은 것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거예요. 남은 것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이 작아지려면 꼭 자격증을 따셔서 취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고 나서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허탈하거나 일명 멘붕 올 때 그러면은 기회비용이 높은 거예요. 기회비용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하고 뭐 한 거예요? 나머지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 갖고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예요. 월세 줄 거냐, 전세 줄 거냐, 사고 팔 거냐. 맞죠? 만약에 월세 주면 1억 벌어. 전세 주면 5천만 원 벌어. 사고 팔면 2억 벌어.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월세를 선택했어. 그러면 기회비용은 2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월세 선택하면 이렇게 두 개 남잖아요. 두 개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라고요?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매매를 선택했어. 그러면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선택해서 2억 벌었으니까 기회비용이 낮은 거죠. 그러면 내가 선택을 뭐 했다? 잘했구나가 되는 거고, 월세를 선택해서 1억을 벌었어. 근데 기회비용은 얼마였어요? 2억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근데 이거 선택이라는 게 우리가 무조건 내 선택이 맞을 수는 없죠. 그래도 기회비용이 높을 수도 있고 기회비용이 낮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기회비용이 높으면은 이제 일명 멘붕이라는 게 오는 거죠.
왜냐면 괜히 이거 선택했나 봐.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자주 있잖아요. 일명 마트만 가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다가 요거 샀는데 별로야. 제가 한 2주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케이스였냐면 이제 야채 관련된 거였는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서 세일한 거죠. 근데 사갖고 집에 가서 뜯어봤더니 맛이 가기 일보 직전인 거죠. 그런 케이스들 실제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샀어. 그러면은 기회비용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말고 저거 샀었으면은 후회를 안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있죠. 우리 뭔가 특히 물건 살 때. 저거 살 걸 괜히 이거 샀네. 그러면 기회비용이 높아지는 거고, 잘 산 거 같아. 그러면 기회비용이 낮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157페이지. 거기 원가 계산의 절차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만 더 쓸게요. 1단계가 요소별이고 2단계가 부문별이고 3단계가 제품별이고 거기 4단계가 없어요. 4단계가 공장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원가 계산을 할 때 요런 것들을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순서대로 원가 계산을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요소별. 그래서 재료비로 얼마 들어갔고 인건비로 얼마 들어갔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문별이 장소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뭐 생산 부문, 조립 부문, 포장 부문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회사가 대부분 일을 할 때 그냥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장에선 포장만 하고 배달 파트에선 배달만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그 파트별로 얼마가 나오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 터지고 나서 대부분의 제조회사가 가장 많이 한 행동이 뭐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공장들을 다 저쪽으로 많이 내보냈었잖아요. 중국으로. 왜요? 인건비가 뭐하니까? 싸니까. 근데 지금은 중국 가는 게 오히려 더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왜냐면 중국 인건비가 거의 우리나라하고 맞먹습니다. 대도시들은. 큰 차이 없대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되게 잘 쓴 게, 처음에는 그래 들어와. 혜택 줄게. 세금도 깎아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줄게. 이렇게 해갖고 불러들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깡패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보낸대요. 이 금액에 맞춰라 월급 이만큼 줘라. 그래갖고 한때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중국에다가 공장 냅두고 야밤 도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중국에서 이런 거 해라 그러면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왜냐면 중국은 아직도 공산당이잖아요. 중국에서는 국가에서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면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월급 얼마에 맞춰라 그러면 월급 얼마에 맞춰줘야 되고 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처럼 중국도 그런 제도가 있대요. 그래갖고 야밤 도주하는 거 TV에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많진 않지만 몇 명 관련돼갖고 야밤에 공장이든 뭐든 다 냅두고 도망 나왔다고 그런 식으로. 그래도 부문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외국에서 만드는 게 더 싸.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거 계산을 하려면은 부문별로도 계산을 해야 돼요. 생산 파트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다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별로 하는 거예요? 제품별. 이 제품 만드는데 얼마가 드냐. 일반적인 회사는 여기에서 끝나요. 작은 회사들은. 근데 대기업들은 공장도 여러 개 갖고 있죠. 그러면 무슨 별로도 계산을 해요? 공장별. 그래서 이 공장에서 만드는 게 금액이 얼마가 나가느냐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대기업에서. 그래서 항상 대기업들 노조하고 회사하고 싸워서 파업한다 그러면 항상 표가 하나 나와요. 신문에. 근데 그 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에서는 한 대 만드는데 얼마가 들고 외국 공장에서는 한 대 만드는데 얼마가 들고 며칠이 걸리고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걸 왜 내보냐면은 우리나라 공장이 나쁜 공장이야 이런 걸 보여줘야 되니까. 왜냐면 회사 측에서는 회사가 좋은 거야 노동자가 나쁜 거야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파업하고 그러면은 만드는 양이 늘어요 줄어요? 줄겠죠. 근데 전 노조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냐면
노조 때문에 좋아진 것도 있지만 나빠진 것도 있거든요. 그 나빠진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공장을 안 지어요. 웬만하면. 네. 맞잖아요. 노조가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무식하게 나오다 보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있는데 잘 해갖고 우리나라에다 공장을 더 짓게 만들었으면은 아마 고급 인력들이 더 많아졌겠죠. 예. 근데 다 외국으로 나가게끔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에다 공장 지은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공장 짓지 말고 외국에다 지으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지으라고 해도 안 짓긴 하지만. 그리고 저는 노조에 대해서는 뭐 가입할 생각도 없지만 예, 좋게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세서. 예,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이제 화물공제조합 그런 데 이제 가입되어 계셨는데 노조 활동은 안 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화물차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는 차에다 계란 던지고 실제. 왜냐면 너는 우리하고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 왜 너는 배신하고 이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진짜 막 계란 던지고 막 차 앞에 막 못 나가게 막고 막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강성이잖아요. 너무 세.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하죠. 근데 부문별이 장소별이라고 네. 했죠. 공장별. 네. 좀 비슷한 개념.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부문별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뭐 생산부문, 조립부문 이렇게 보는 거고 공장별은 뭐 제1공장 아니면 뭐 해외 공장 이런 식으로 좀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세부적으로 보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공장별 원가 계산이 부문별 원가 계산보다 정확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크게 보는 게 세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원가 계산은 어때요? 부정확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인 원가 계산을 따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공장별이 정확하냐, 부문별이 정확하냐. 뭐 그런 식으로 출제가 간혹가다 한 번씩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게 보는 거기 때문에 원가 계산은 부정확하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세부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원가 계산은 어떻다? 정확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근데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는 공장별로 볼 일은 없어요. 왜냐면 대부분 공장이 하나 정도밖에 없는 공장들이 많잖아요. 중소기업들은. 뭐 여러 개 있는 회사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개 있는 회사들은 그것도 보잖아요. 지금 현재 공장 상황이 안 좋아. 그러면 어디 걸 팔 거냐. 그런 것들도 선택을 하려면은 어느 공장에 돈이 얼마나 나가느냐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공장별로도 원가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158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냐 180 여기까지구나. 189페이지까지 158부터 189페이지까지는 T자로 해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설명은 하나만 드릴 겁니다. 뭐 드릴 거냐면은요. 이거 회계 때에도 한번 했는데 저기 180페이지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일단은 T자 위주로 볼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세무도 T자는 나오는데 회계보단 덜 나와요. 왜냐면 급수마다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제공품이 있었죠. 그래서 제조, 원가, 명세서. 그래서 차변의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뭐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재료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라고 있으셨죠?
그 다음에 또 제공품. 근데 요거는 짧은 거. 제조 원가 영세서 차변의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제공품이 완성되면 제품이었죠. 완성되면 여기 관련된 거죠. 어디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팔리면 매출 원가, 남으면 기말 제품. 그 다음에 가장 안 나오는 거, 노무비하고 뭐요? 제조 경비. 근데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나와서 그러지. 그래서 세 가지 있었죠. 전월, 현금액, 당월, 지급액, 당월, 미지급액. 근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구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실무에서 이렇게 구하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이번 달에 줬어. 그러면 이번 달 거. 이게 제일 편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에서는 많이 써먹어요. 제공품 수량 구하는 거. 회계보다 많이 써먹습니다. 이 파트는.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그 다음에 보실 게 교재는 180페이지 피세요. 그래서 180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2번에 계산 방법에 따른 경비의 분류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경비는 총 4가지로 되어 있어요. 월할 경비, 측정 경비, 지급 경비, 발생 경비. 그래서 월할 경비는 말대로 월별로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임차료나 보험료. 왜냐면 우리 임차료하고 보험료 한 달에 한 번씩 내잖아요. 그래서 월별로 납부한다. 그래서 무슨 경비라 그래요? 월할 경비. 그 다음에 측정 경비는 다들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측정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은 측정해서 내잖아요. 그래서 측정 경비. 그 다음에 지급 경비는 말 그대로 지급해서 내는 건데 이거는 돈을 내야만 얼마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선비라던가 아니면 뭐 교통비라던가 아니면은 저 뭐 택배비라던가 요런 것들은 우리가 한 달에 정확하게 얼마 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 교통비 쓰긴 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쓸 거야? 정확하지 않죠. 왜냐면은 이건 내가 돈을 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경비. 그 다음에 발생경비는 이거는 뭐냐면 현금 지출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감가상각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감모손실, 그 다음에 뭐 공손이 불량품이에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발생 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돈 없이 발생하는 거. 우리 감가상각 할 때 감가상각 붕괴가 이렇게 되거든요. 차변의 감가상각 B, 대변의 감가상각 뭐요? 누계. 그러면 돈 필요 없죠. 근데 발생은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경비라 그래요? 발생 경비. 이건 나오면 무조건 이론이에요. 실무엔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실무엔 그냥 붕괴 문제나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는 거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요 네 가지 좀 한 번씩 봐주시고요. 네, 190페이지. 그래서 190페이지는 원가의 배분 및 배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저기 어디 갔냐. 192페이지에 보시면 배분 기준이 있어요. 배분 기준. 그래서 배분 기준에서 가장 좋은 건 인과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요? 인과관계.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래서 먹었으면 돈 내라. 썼으면 돈 내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아직 저기 뭐냐 에어컨 틀고 전기요금이 안 나왔는데 꽤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썼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투덜투덜 대면서 내잖아요. 왜요?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썼으니까 내라.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TV에 이거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수도요금이었나? 1억 나온 적이 있었어요. 빌라 사는데. 진짜로 한번. 잘못 부과된 거죠. 그러면 따져야죠. 그거는 뭐냐 터져도 1억이 나올 수가 없대요. 한 달 내내 터져 있어도. 근데 요금이 1억이 나왔어. 그 사람 환장할 노릇이죠. 맞죠? 쓰지도 않았는데 얼마 내래요? 1억 내래. 그래갖고 그거는 잘 해결됐죠. 자기네가 오부과한 거라고, 잘못 부과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인과관계예요. 세금은 3번이에요. 부담능력 기준. 시험엔 안 나와요. 세금은 3번이에요. 부담능력 기준. 그래서 많이 벌면 많이 낼 수 있죠. 근데 적게 벌면 적게밖에 못 내잖아요. 그래서 세금은 부담능력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즘 분들은, 그러니까 세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공평하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10,000원 내니까 너도 10,000원만 내. 이걸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세법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넌 많이 내니까 많이 내야 돼. 적게 버니까 적게 내야 돼. 이걸 공평하다라고 봐요. 세법에서. 근데 이 기자들이 교묘하게 잘 쓰잖아요. 말 진짜 이상하게 읽다 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뭔가 앞에다가 예시를 드러나요. 꼭. 그래서 그거에 혹해갖고 사람들이 왜 많이 버는데 많이 내야 돼? 공평한 거는 저 사람이 10,000원 내니까 나도 10,000원 내는 게 공평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공산당이에요. 맞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됩니다. 맞잖아요.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내야 돼. 이거는 자유주의하고는 안 맞는 방식이긴 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앞으로 기자는 저기 소설가를 데리고 와야 돼요. 요즘 소설 쓰더라고요. 모든 기사들이 다 보면 진짜도 있는데 진짜 같은 가짜도 꽤 많아요. 읽다 보면은 뭔가 이상해.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광고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내용 같은데 읽다 보면 마지막에 꼭 광고처럼 끝나는 요즘 뉴스들도 많더라고요. 뉴스 아니고 기사들. 요것도 좀 봐두시고 인과관계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인과관계.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거는 저기 198페이지 부문별 원가 계산. 우리 요거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문별 원가 계산에 저기 요거는 잘 나오죠. 보조부문 배부 방법.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죠. 직접 배부법. 요건 201페이지에 있어요.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단계.
상호는 가장 정확, 대사는 복잡.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 209페이지. 제품별. 이 제품별 원가 계산이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이에요. 여기가 뭐라고요?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 참고로 이 제품별 원가 계산 개별하고 종합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하나 이상은 나와요. 그러니까 말로 나올 수도 있고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개별 원가 계산 계산 문제가 하나 더 추가돼요. 그건 이제 문제 풀 때 알려드릴 거고, 종합 원가 계산은 똑같아요. 그거 있었죠. 완성품 환산량. 예. 근데 여기는 완성품 환산량도 많이 나오지만 저것도 많이 나와요. 수량 구하는 거. 그 아까 제공품 수량이 있었죠. 예, 그거 가지고 푸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 이상은 꼭 내시더라고요. 이쪽 관련해서. 그래서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종합은 소품종,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하고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뭐예요? 중요해요. 어우, 키보드가 엄청 뻑뻑해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평균법은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 그 다음에 선입 선출법은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당. 그래도 되도록이면 회계 배울 때 세모까지 같이 배우시는 게 좋은 게 겹쳐요. 그 위에다가 이제 새로 추가한 거를 얹히는 거니까 할 때 배우시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왜냐면 따로따로 배워버리면 또 외웠던 거 다시 또 외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했었던 거 또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이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군대 또 가는 거. 와이프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요즘에도 꿈 꿔? 제가 이제 민방위가 끝났거든요. 예비군 말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1년에 한 번씩 꿔요. 아직도 꿔요. 그리고 맨날 똑같아요. 내용도 나 갔다 왔다고. 국방부에다가 전화 좀 한 통 해달라 그러면은 국방부에다 전화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한 번 더 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끌려가서 훈련 조금 받다가 깨요. 근데 이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꾸는데 미쳐버리겠어요. 꿀 때마다. 내용은 맨날 똑같아요. 나 갔다 왔다고. 안 가도 된다고. 한 번 가는 거 아니냐고. 괜찮대. 한 번 더 갔다 오래. 이게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 악몽을 꾸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더라. 잠깐 교재 23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35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공손품 관련된 문제거든요. 요 문제가 간혹가다 나와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문제예요. 우리 제공품 뭐 있었었죠? 수량. 그래서 보시면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그 다음에 완성품 수량,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공손품 수량.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가 200개, 착수가
800개. 완성이 800개. 기말이 몇 개요? 50개. 그러면 공소는 150개. 그래서 1번 맞아요. 공소품 분량은 몇 개다? 150개이다. 그 다음에 2번 정상 공소품의 기준을 완성품의 몇 프로요? 10%. 그러면 완성품이 80개니까 그 800개니까 800개에 10% 하면 80개 나오죠. 그러면 150에서 80 빼면 몇 개 돼요? 70개. 요거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뭐요? 비정상. 그 다음에 3번 정상공소 원가는 완성품 또는 기말 제공품에 배분한다. 맞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거기 보면은 작업 폐물이라고 있어요. 무슨 폐물이요? 작업 폐물. 요거 공부하면서 종종 나와요. 작업 폐물이라고. 작업 폐물은 뭐냐면 작업하고 나서 우리 회사에선 필요 없는 물건을 작업 폐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무 관련 회사의 톱밥, 그 다음에 쇠 관련 회사의 남은 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작업 폐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무 관련된 회사, 만약에 가구 회사야. 그러면 가구 회사에서 나무 자르죠. 그럼 나무 자를 때 뭐 나오죠? 예. 그 나무 자르고 나서 그 남은 걸 우리가 일명 톱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 갖다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갖다가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계장이나 그런 데다 팔아요. 예. 그래서 이것만 갖다가 팔아요. 일부 돈 주고, 예. 요거를 이제 가져다가 다른 필요한 업체한테 내가 준 돈보다 웃돈을 받아서 파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톱밥이 필요가 없어. 네.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톱밥이 뭐가 되냐면 작업 폐물이 돼요. 왜냐면 우리 회사에는 쓸모 없는 거야. 근데 다른 데다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작업 폐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IMF 오기 전에 요것도 괜찮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IMF 전에는 저걸 하셨거든요. 트럭 있잖아요. 큰 거. 네, 나무 원목 싣고 다니고. 그걸 하셨었어요. 네, IMF 전에는. 괜찮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종종 들리는 얘기가 나무가 떨어졌다. 네, 회전하다 보면은 나무가 날아가기도 한대요. 그리고 막 차도 막 몇 대 부시고. 네. 그거 어떤 거요? 법 있지 않나요? 예, 적재하는 거 법 있는데 아시겠지만 적재를 지켜요? 옛날에? 안 지켰죠? 지금도 안 지키고 몰래 다니시는 분들 계시는데, 근데 참고로 그 적재 위반하다 걸리면 첫 번째가 300인가? 그리고 두 번째가 500인가? 예, 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요. 세 번째 걸리면 1000만 원 넘어가나 그래요. 그 적재 위반 걸리면 거의 한 달 동안 번 거 다 날라가요. 그리고 바퀴도 엄청나게 많아요. 타이어 한 번 바꿀 때 한 7, 800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10개인가 12개를 바꾼대요. 네. 그래서 IMF 터지고 나서 추레라로 바꿨거든요. 저거 컨테이너 박스 운반. 네. 저도 원래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도전이었어요. 내 인생에 이것도 안 되면 그냥 아버지한테 배워서 추레라나 해야 되겠다. 진짜로요. 그거 면허증 있으세요? 아니, 따야죠. 운전면허는 따야죠. 그래서 얘기했죠. 아버지는 극구 반대했는데 요거까지 해보고 요것도 안 되면 그냥 운전이나 할랍니다. 네. 결혼도 계약서까지는 안 썼는데 부모님한테 이야기했었어요. 40될 때까지 장가 못 가면 우즈베키스탄 갔다 오겠다. 근데 왜 거기에요? 김태희가 논밭 간다는 소문을 들어서. 어. 네. 그러니까 다들 물어보세요. 왜 우즈벡이에요? 그러면 우즈벡은 김태희가 논밭을 간대요. 네. 아니 근데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40대까지 못 가면 외국 갔다 오겠다. 그래서 제 친구는 필리핀 분이세요. 와이프가 13살 차이 나요. 이 얘기 초반에 했다가 와이프가 부럽냐? 그러면 속으로는 네, 겉으로는 아니요. 네 했다가는 혼날 테니까. 그 다음에 쇠 관련된 회사, 만약에 우리 회사는 쇠가 1m가 필요해요. 근데 자르다 보면은 30cm 막 이렇게 남을 수도 있죠. 그럼 이거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 고물상에다 뭐 하죠? 팔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쓸모 없지만 팔 수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작업 폐물이라고 그래요. 폐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걸로 많이 나와요. 작업 폐물이랑 어디 갔냐? 공손품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왜냐면 공손품은 불량품이거든요. 그럼 작업 폐물은 불량품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4번. 그래서 공손이랑 작업 폐물이랑은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세무에 요것도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내일부터가 진짜 세무예요. 왜냐면 세무는 여기가 주거든요. 부가세가 이론에서 3개 나와요. 네, 점수로는 6점. 실무에서 2개 나오는데 점수는 10점이에요. 네, 그래도 요게 한 이틀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소득세는 금방 끝나요. 왜냐면 소득세는 이론보단 실무 위주로 봐야 돼서 이론에서 2개 나오고 여기도 실무에서 2개 나오는데 소득세 실무는 15점이에요. 근데 여기가 쉬워요. 요 동네 어려워요. 네. 근데 왜 이 동네가 어렵냐면 여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한 4, 5가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4, 5개에서 2개 나오니까 예, 공부할 범위가 좁아요. 근데 여기는 16개인가 18개에서 2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는 고정이에요. 하나는 고정인데 나머지 하나가 15개 중에서 하나 나와요. 예. 근데 우리가 15개를 다 기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쪽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얘 때문에 전산세무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면 다 돼요. 예. 근데 그 할 때까지가 시간이 조금 이제 좀 더 필요하냐 짧게 필요하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나중에 요구할 때 있어요. 이거를 교재 말고 따로 연습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 그때는 꼭 다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때 놓쳐버리면 뒤에 가서 보충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꼭 잘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하십시오.